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올해 검단구 분리를 앞두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서구청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서구의 미래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공약과 이행 계획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으로 진행됐으며 추첨된 순서에 의해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구재용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구재용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강범석 후보입니다. 네,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강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용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이 아빠 서구청장 무소속 후보 기호 5번 하이파이브 김용섭입니다. 네, 자 그럼 토론에 앞서 진행된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고 공통 질문과 공약 검증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한 뒤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은 마치게 됩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넘기게 되면 말씀을 하시더라도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서 시청자는 들을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그래서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은 2분 동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재용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구재용입니다. 1년 전 위대한 서구 주민들께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셨습니다. 12.3 내란으로 얼룩진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천만 공직자의 밤낮 없는 헌신으로 마침내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상 최초 코스피 8천 시대를 열었고 1년 만에 수출 규모는 세계 1위,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우리 서구는 어땠습니까? 국민 권익위 민원 서비스 평가 2년 연속 최하위에 무려 5천 건이 넘는 민원의 법정 기한을 어겨 인천시로부터 기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어 공무원 월급까지 편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한 호흡으로 서해구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이끌 수 있는 사람,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내고 압도적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힘있는 집권여당의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년 저 구재용은 서구를 키운 오직 서구 주민들이었습니다. 구의원과 재선시의원, 국회 보좌관과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까지 지내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서해구청장, 힘있는 여당 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구재용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구재용 후보의 시작 발언을 잘 들었고요. 이어서 강범석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 강범석입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지난 4년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현재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개건로로 불리던 어렵고 힘들었던 변방의 시절에서 이제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최근에 청라 하늘대교의 개통을 비롯해서 이미 연말에 착공한 청라 아산병원, 그리고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하나금융타운 본사 건물, 그리고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스타필드, 그리고 내년 말 예정되어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문제 등 우리 서구를 발전시킬 많은 것들이 오랜 동안의 지체와 정체를 뚫고
이제 본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함께 해온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해서 내 삶이 하루하루 좋아지는 서구, 내 아이를 키우고 내 아이의 꿈을 키우는데도 부담이 없는 서구, 내가 사는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구, 여성과 어르신이 존중받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 대장 홍대선의 가정 청라 연결과 GTX-D 이 노선의 사업 확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인천대로 일반 도로 사업과 지하 고속도로 사업,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우리 서구에게는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앞날을 준비한 사람에게 완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구청장은 준비하고 배워가면서 연습하듯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저와 함께 걸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범석 후보의 시작 발언 함께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용섭 후보 시작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구청장 무소속 후보 기호 5번 김용섭입니다. 두 후보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14년 전 서구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수억 원이 드는 선거 비용도 수십 명의 선거 사무원도 뒷배가 되어줄 정당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가 희망이 되어주기만을 기대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저는 말뿐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서 버려지는 시간을 가정으로 돌려드리고 싶어 행복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아빠 엄마들 위로하고 싶어 사랑방 공간인 공유하는 책방을 열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을 품고 싶어 나지막한 언덕이라는 공간도 운영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그 빚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이 넘도록 애써왔지만 지역 정치인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민이 아무리 애써도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후보님은 화려한 공약을 가져오셨겠지만 저는 163페이지 담담한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제 벽보와 공보에는 저희 삶과 공약을 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약속은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왔는지 그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 서구에서 살아온 14년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14년이 저희 가장 단단한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거에 임하는 새 후보의 각오와 포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으로 오늘 토론 시작합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세 가지 주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면 후보들께서는 1분 30초 안에 답변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경제 분야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구는 신도심 위주의 개발 정책이 이어지면서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공공시설이나 문화공간 등 생활 인프라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각각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후보의 답변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1분 30초씩 드립니다. 먼저 강범석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구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이고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동시에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격차라는 우리의 상처도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그리고 거만 플라시아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신도시 사업의 완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티타운과 중심상업 1, 2, 3, 4 구역의 완성 그리고 환승센터를 포함한 거만 플라시아 개발 같은 신도시에 대한 약속된 주민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충실하게 이행될 것입니다. 동시에 주민이 살고 계신 원래 서구였던 원도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서구를 인천 최초로 정원 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원도심 지역에 곳곳에 녹지와 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곳곳에 주차 공간을 마련할 것이고 이것으로서 부족한 지역들은 주민의 뜻에 따라 재개발 방식이든 재건축 방식이든 도시재생 방식이든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은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과 함께 경제적 기반도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특례 보증, 2차 보증 같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김용석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서해구의 가장 큰 문제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둘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행정구역이지만 주변 환경과 서로의 필요가 너무 달라 다른 도시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청라에 살면서 내 아이를 키웠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청라나 루원은 비교적 아이들을 키우기에 괜찮은 동네입니다. 반면 원도심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같은 서구에 이런 다른 풍경이 있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균형 발전은 신도시 발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원도심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더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청라는 진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해외 도시 자매 결연, 글로벌 기업 유치, 국제문화 콘텐츠를 더해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특히 시티타워 문제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강력하게 조율하겠습니다. 둘째, 루원은 미완의 도시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사람은 들어왔는데 상권이 따라오지 못해 공실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권 활성화로 아파트만 있는 도시가 아닌 걷고 머무는 일상이 채워지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은 다시 찾아온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낙후된 골목과 노후 주거를 정비하고 빈집은 매입해 주차장과 쉼터로 바꾸겠습니다. 거대한 재개발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변화로 격차를 좁히겠습니다. 청라, 루원, 원도심 세 동네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기 좋은 서해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들을 수가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재용 후보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 성장을 서구에서도 이뤄내겠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이 공존하는 서해구는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라는 양날개가 원도심을 품고 높이 비상해야 합니다. 균형 성장의 핵심은 서인천 IC에서 공단 고가교 인천대로 지하화입니다. 김기현 국회의원과 함께 풀어낸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제대로 완성해 원도심 대도약의 발판을 삼겠습니다. 방음벽과 고가교를 빠르게 철거하고 인천대로 중심부에는 대규모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공원은 대폭 늘리겠습니다. 용적률은 높이고 재개발, 재건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정비사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서구청역을 비롯한 원도심 일대 역세권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을 추진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가자 석탄 비축장은 폐쇄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만들겠습니다. 교통, 경제,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기본이 튼튼한 서해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새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교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구의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 등을 포함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교통 문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신도시 건설 등에 따라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청라 IC 진출입 구간을 포함한 상습 정체 구간이 아주 많고 수도 서울과의 접근성도 개선돼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구 지역의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김용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특별합니다. 2014년 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마이크로 트렌지 서비스인 행복버스를 5년간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청라역 개통과 M6458 신설로
강남 접근성은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가는 교통편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특히 청라 IC 정체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반복된 공약이었지만 수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암역과 청라역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교통 문제는 구청장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토부, 인천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역할은 더 분명합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집요하게 요구하고 진행 상황을 주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출퇴근 집중시간대 배차 간격도 단축하도록 함께 요구하겠습니다. 더불어 7호선 연장선이 안전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주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청라 IC와 상습 정체 구간은 당장 가능한 것부터 바꾸겠습니다. 셋째, 검암역, 청라역 등 주요 거점의 환승 환경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행정의 숫자가 아닌 주민의 삶입니다. 네. 자, 이어서 구재용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네, 지하철, 자동차, 버스를 타고 서해구 어디서든 서울까지 30분, KTX 타고 전국 어디를 가든 하루면 다녀올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GTX-D, Y 노선 신설과 공항철도 9호선 직결로 서해구를 강남까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가정과 청라까지 연결하고 송도, 청라, 금단 신도시를 잇는 인천 3호선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반드시 적기에 개통하겠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7호선 전동차를 추가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청라시 진입로는 넓히고 출입로는 추가로 신설해 출퇴근 혼잡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를 이전하고 서구 가자동에서 부평에 이르는 장고객길을 개통해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인천대로와 경인고속도로는 모두 지하화해 도시 경관은 개선하고 교통 혼잡은 해소하겠습니다. 저 구재용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김교웅, 이영우 국회의원,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서해구 교통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네. 자, 강범석 후보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출퇴근길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우리 청라 서구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셨던 청라 IC 진출입로 개선 사업은 진입로는 내년 말 그리고 진출 별도의 노선도 27년 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28년도 말을 목표로 해서 원당 경명대로 간 도로 상해 공항고속도로에 접속하는 4지형 IC 공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28년 말에 완공이 되면 아마 많은 교통 부담이 줄어서 청라 IC와 북이천 IC의 교통량이 많이 해소될 거로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영종 휴게소 인근 지역의 제3의 IC, 북인천 복합단지와 스타필드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쓸 수 있는 제3의 IC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로 지상 구간을 공원화하고 일반 도로화하고 지하 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서구를 단절시켰던 경인고속도로가 소통과 연결의 도로로 바뀌고 이걸 통해서 인천 원도심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장 홍대선의 가정 청라 연결 GTX D2 노선에 대한 준비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지하철 3호선 경서역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서구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환경입니다. 산업단지 밀집 지역 환경오염 및 소각장 설치 관련 갈등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죠.
서구는 수도권 매립지 및 산업단지 밀집 지역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청라 지역 소각장 설치 문제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죠. 서구 지역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구재용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후 산업단지는 혁신 공간으로 재편하고 청라 소각장 폐쇄 이전은 임기 내 반드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전문 기술 지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라 소각장은 반드시 이전하겠습니다. 5년 전 김교웅 국회의원과 이재현 전 서구청장의 주도에 청라 소각장 이전을 인천시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강범석 후보가 집권하고 수차례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마지막에 열린 회의에서 소각장 후보지는 분구 이후 검단구와 합의해야 한다며 발을 뺐습니다. 분구가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강범석 후보의 우유부단함과 대책 없는 행정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취임 즉시 검단구청장과 담판에 나서겠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검단구를 제외하고 서해구와 강화군이 사용하는 광역 소각장 신설을 추진해 임기 내 청라 소각장을 폐쇄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강범석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서구는 오랫동안 수도권 매립지와 함께 공단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에 시달렸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서구에는 현재 등록된 공장만 4,500개가 넘고요. 미등록 공장까지 하면 6,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대개 이런 공장들이 목재 가공업, PCB 회로 기판 업체, 표면 처리 업체, 그리고 폐수나 폐기물 처리 업체 등 악취나 대기오염 물질 분산을 내는 위험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환경시설 개선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또 대규모 배출업소에는 실시간으로 폐수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 측정기 TMS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24시간 악취 및 미세먼지 콜센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악취와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원순환센터 소각장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속도전처럼 군대 작전하듯이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알지만 어느 주민들 자기 집 앞에 이게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밀어붙이고 담판하고 구청장이 결정하고 이래서 될 일은 아닙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결정 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결정 후에 공사가 훨씬 더 자유롭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환경과 관련된 문제 김용섭 후보의 답변 이번에는 듣겠습니다. 환경 문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주민이 믿지 못하는 행정, 주민에게 설명하지 않는 행정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오랫동안 악취와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창문을 열 때마다 냄새를 걱정하고 아이가 기침을 하면 공기를 의심해야 하는 삶은 결코 당연한 삶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3가지 원칙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주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대기질 악취 측정 자료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준치 이내라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불안을 행정에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 설비 투자나 친환경 공정 전환은 적극 지원하되 반복 위반 사업장에는 점검을 강화하고 행정 처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문제는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공론화로 풀겠습니다.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자료부터 공개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환경 정의의 본질은 시설을 어디 짓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민이 결정하는 환경 행정으로 꼭 바꾸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으셨는데 끝나신 거죠? 네. 자, 3가지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이어서 공약 검증 토론 시간인데요. 총 2차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로 여러 공약이 있을 텐데요. 분야별로 나눠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공약 발표를 한 뒤에 공약과 관련해서 상대 후보들과 질의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드리고요. 질문 시간은 1분, 답변은 1분 30초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먼저 강범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예, 여러 공약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인천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는 2단계의 심화 인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만을 위한 도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0cm, 120cm, 113cm의 눈높이를 가진 아이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도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어른도, 여성도, 어르신들도 모두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도시의 기준을 113cm에 맞춰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안전센터와 같은 우리 아이들 위한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어디서 보육을 받더라도 똑같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보육하는 분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우수 저류 장애 조기 완공 그리고 빗물 바지의 점검과 하수도 준설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여름철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000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 CCTV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안심거울과 표지병 그리고 보안 등을 통해서 여성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서구 경찰서의 범죄 검거율은 거의 100%입니다. 누구나가 체감할 수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재해, 재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자, 강범석 후보의 공약을 일단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김용석 후보께서 강범석 후보께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 4년 동안 서구를 맡아서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8회 때 공보물과 이번 9회 때 공보물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공약대로 시행되면 너무나 서구가 살기 좋은 곳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지난 일단 8회 때 공약들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뭐 빗물바지라든지 뭐 주차장 확대라든지 여러 공약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약들이 있는데 삶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장들의 시장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봤더니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주차장 문제는 여전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치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강범석 후보께서는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체감하시지 못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세 군데의 주차 타워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량으로 400여 면이 넘는 주차장이 공급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서구에는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만 30만 대가 넘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하 주차장에는 충분히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상업 공간이라든지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에 충분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도시를 만드는 단계부터 사실은 사업의 수익성 등을 감안하다 보니까 좀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청라 안에 있는 공공주차장은 제가 구제해서 다 매입해서 이미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뭐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작년에는 100년 주기로 가장 많은 거의 100mm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성남동과
가자동의 빗물 저장 시설의 조기 완공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꾸준히 빗물 바지와 하수도 준설 사업을 진행할 것은 물론이고, 가정동 지역과 심곡동 지역에도 필요하다면 우수 저류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시나 관계 당국과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서구에는 수해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구재영 후보께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범석 후보님께서는 우리 서구를 8년간 운영해 오셨습니다. 8년간 운영해 오시면서 올 초부터인가요? 예, 서구의 재정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서구청에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인건비, 의무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필수 경비가 약 1,000억을 편성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도 250억이나 아직 편성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유정복 시장 체제 아래에서 이렇게 구가 운영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구를 운영하시겠습니까? 네, 역시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런 질문을 안 하실 텐데, 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 재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그러한 기회나 권한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확보되는 세수와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당연히 순서가 있는 거고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예산이나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거고, 하반기에 지출해도 되는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필요한 경우는 심지어 공사비까지도 일부를 좀 나중에 편성하는데, 이건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7월과 9월에 징수가 되는 재산세 수입을 통해서 충분히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고, 그래도 구청장 나오신 분이 국회의원, 공무원들 월급 못 받을 걸 걱정하시면 이거는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큰 위기인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산 편성 실무적인 어떤 테크닉에 관한 거고, 당연히 7월, 9월 재산세 수입을 통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당연히 지출하고 그런 빠진 적은 없고요. 이미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민주당 구청장이 계시던 시절에도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잘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민들에게 너무 이런 거는 강조 안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범석 후보의 공약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용섭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5대 공약 중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미래 성장 동력에 관한 공약입니다. 첫째는 세계로 열린 글로벌 서구입니다. 서구는 국제도시다운 콘텐츠와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도시와의 자매 결연을 통해 청소년 청년 글로벌 탐방단을 운영하고 자매 도시와 잦은 교류 그리고 글로벌 인턴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청장 직속 글로벌 투자 HTF를 만들어서 해외 기업과 글로벌 브랜드 호텔을 유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라 커널웨이와 호수공원 그리고 원도심 시장을 잇는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과 청년 거리 예술 축제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구의 다음 10년은 서울로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세계가 찾아오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 제로, 사람 중심 교통 혁신입니다. 이 공약은 서구에서의 14년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약속입니다.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동안 출퇴근에 4시간을 버리는 이웃 주민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우선 수요가 많은 노선에 광역버스 신설과 배차 간격 단축을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라 IC와 상습 정체 구간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신호 체계를 도입하고 교통 취약 지역에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안전하게 개통되도록 관계기관들과 비상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진행 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주민들께 공개하겠습니다. 길 위에 버려지는 시간과 에너지 절반을 꼭 가정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쓰신 건가요? 네. 자, 김영석 후보의 공약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재영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1분 드립니다. 예,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 아이의 아빠. 가정이 행복해야 지역이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빠의 행동, 아빠의 말하는 모습, 아빠가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은 자식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혀서 사회에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김영석 후보님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우리 서구의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어떻게 만들면 더 잘 만들겠습니까? 네. 자, 질문하셨고요.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전 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사실상 부모로서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체감할 수 있는 서구의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서구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다자녀 가정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마치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 사교육 시장을 전전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품기 위해서 나지막한 언덕이라는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도시는 큰 도서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들이 학교 근처에 있어서 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와 그다음에 기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여서 그 부모들이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아이를 걱정 없이 맡기고 안전하게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시간 좀 남으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강범석 후보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예, 우리 뭐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하시고 아마 후보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 구청장의 권한 범위, 능력 범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그다음에 시장,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광역지자체,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기초지자체로 나누어 놓은 것은 이 세 단계가 똑같은 일을 놓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라는 뜻은 아니고 국가가 큰 틀을 잡아서 시도가 어느 정도의 얼개를 맞으면 거기서 일부 위임된 사안을 구청에서 이제 잘 수행하는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주민 잘 돌보는 복지 교육 문제이고 사실은 뭐 그렇게 청소 잘하고 눈 잘 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해외 유치 투자, 해외 투자 유치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구청 단위에서는 하기는 조금 버거운 일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공약을 말씀하셨으니까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행정 경험도 부족하고 구청장님의 후보님의 그 경험에 비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후보님에 비해서 15년 가량 젊습니다. 물론 행정의 경험이 많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또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글로벌 브랜드 호텔을 유치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단독 권한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지역에는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끊임없이 만나고 요구해서 그것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구청장의 권한만으로 힘들면 다른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 길을 좀 뚫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지금 청라국제도시를 그리고 서구를 이렇게 방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청라국제도시가 숙박시설 하나 없는 이름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국제도시라고 답답해하십니다. 이 답답함을 제가 가장 젊은 후보로서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용섭 후보의 공약 그리고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재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동안 발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새로운 서해구 구재영이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첫째, 원스톱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답답한 민원 처리를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청라, 루원,
재개발, 재건축 전담센터를 설치해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필요한 행정은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인프라, 인재 육성, 공공활용 3대 분야 서해구 AI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구청에 AI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주민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자 석탄 비축장, 가자 IC 일대에 AI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AI 교육부터 취업까지 가능한 올인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 역량은 강화하겠습니다. 청라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외국어 마을을 조성해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골목 경제는 살리고 민생은 튼튼히 하겠습니다. 돈이 지역에서 돌고 돌아 골목까지 스며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음카드, 캐시백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구청의 재정을 마중물 삼아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 상품 공공구매에 연간 3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가의 지원을 확대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제형이 서해구를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열어가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재영 후보의 공약을 들었고요. 이어서 강범석 후보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립니다. 예, 뭐 AI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만 되면 정말 대단히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셔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구청장께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정말 기쁘고 잘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뭐 골목 상점 지원에 관한 것,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다른 공약도 있습니다만은 캐시백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이전에 19년, 20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캐시백 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뭐 정확한 추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추계에 의하면은 연간 300억 원까지 소요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경제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혹시 필요한 예산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지금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못 주는 어려운 서구청 살림에서 어떻게 이런 수백억의 예산을 마련해서 캐시백을 하고 AI를 하고 어떻게 할지 정말 그게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 조달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네, 예. 1분 3초 드릴게요.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강범석 후보님께서 지난 8년, 아니 4년 우리 서구를 운영해 오면서 윤석열 정부와 유정복 시장 체제 아래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하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구의 공무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서구의 재정위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재영 후보는 극복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명 정부 아래 우리 박찬대 시장 후보와 지역의 김기용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여당 후보가 왜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만약에 구청장이 되면 서구의 현재 재정 상황, 행정 이런 진단 TF를 거쳐서 그 지나치게 잘못 쓰여진 예산,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조정을 거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역할과 시의 역할, 지역의 역할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조를 이뤄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용석 후보께서 이번에는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그저께 집으로 온 공약집을 잘 살펴봤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님들께서는 공약들이 디테일하고 페이지 수가 참 많습니다. 이 공약대로 되면 서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겠죠. 근데 이 공약들은 지난 4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전의 공보물과 지금의 공보물을 보시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구재영 후보님이 조금 전에 그 재정에 대한 계획을 강범수 후보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 또한 여기 보면 월 10만 원 아동수당 12세까지 안정적 확대,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소득 지원이라는 게 연 12만 원 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재정 계획이 궁금하고요. 또 청라동에는 국제학교 유치 추진, 국제업무단지 투자 유치, 5성급 호텔 유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학교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역시 답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김용석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드림이라는 제 공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제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차츰차츰 증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이고요. 70세 이상의 어르신께는 12만 원이죠. 한 달에 10,000원씩. 이건 뭐 타국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인데 유독히 우리 서구에만 그동안 어르신들 예우를 제대로 못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 뭐 4년 전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간 청라에는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범석 후보님께서는 뭐 자꾸 8년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4년 동안 그 호텔 부지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간 어려운 서구의 재정 여건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가벌의 국회의원님과 우리 박찬대 시장 후보와 이재명 정부 아래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구쟁이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약 검증 토론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공약 검증 토론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공통 질문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문화 분야입니다. 서구만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내용 질문 드리죠. 자, 서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구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서구만의 문화적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립니다. 먼저 강범석 후보께서 얘기해 주시죠. 100년 전 기준으로 하면은 서구의 현재 면적의 절반 이상은 바다이거나 갯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갯벌이었고 어업이었고 일부의 농업이었고 염전이 생각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부터는 서구의 갯벌을 매립하면서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등 쉽게 말해서 서구가 공장도시가 됐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주요한 역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이제는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그리고 거만플라시아 같은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신도시와 구도심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역사적 배경 위에서 녹청자 도요지와 같은 역사 위에서 우리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일상이 즐거운 도시,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이곳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곳곳에서 문화를 즐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술 종목을 하나씩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풍성한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용석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전 서구의 정체성을 새로운 삶이 모이고 세계로 알린 도시로 생각합니다. 문화는 거창한 건물 하나나 큰 축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살아온 시간, 일한 현장, 아이들이 자란 학교와 마을 공간, 그리고 가족이 걷는 길, 청년의 공간, 어르신이 기억하는 마을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우리 서구의 문화입니다. 저는 동네의 기억을 살리는 문화가 있는 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래된 곳을 지우는 개발이 아니라 오래된 삶이 존중받는 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라 커널웨이 호수공원을 잇는 수변 문화, 너무나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페스티벌을 키우고 원도심 전통시장에 앉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중심에 둔 문화입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형 키즈 공간, 청소년이나 아빠, 엄마 혹은 노인분들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동네마다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세계로 여는 도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서해구의 미래입니다. 네. 자,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구주영 후보에게도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경서동에 녹청자 도요지가 있고요. 신현동에 회화나무가 있고요. 또 50년을 이어온 경인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서구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서곳 예술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 가꾸고 지원해서
서구의 문화, 전통 이런 정신을 서구의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삭감이 되면서 지역의 문화, 예술, 공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왕성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지역의 문화 예술가들이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타임이 지금 없어졌는데 말씀해 주세요. 계속 얘기 되나요? 네네. 예. 아, 끝났어요? 아, 끝났군요. 예. 아, 시간이 끝나서 없어진 거네요. 예. 예, 아주 당황하시길래 시간이 남았는데 없어진 줄 알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 관련된 공통 질문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서구청장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공약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공약 검증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약 중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용섭 후보에게 공약 발언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5대 공약 중 나머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주민의 일상에 관한 공약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인간 중심 서구입니다. 원도심이 낙후된 주거 환경과 골목길을 정비하고 빈집을 매입해서 주민 주차장 쉼터 마을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건물들을 동네 곳곳에 촘촘히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경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서구 구청장이 되면 신경 쓰겠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정의 실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라 소각장은 수년째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관련 공약을 냈지만 시티타워 여전히 10년 가까이 표류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늘 밀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이 그 결정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왜 해결하기 어려운지 그 진행 과정을 밝혀야 되는데 많은 주민들은 그 결정 과정을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 과정 그리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의의 본질은 시설을 어디 짓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인인 열린 구정입니다. 선거 때가 아니면 사람들은 정치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보고서를 받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겹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이 되는 제안형 행정 그리고 수시로 권역별로 주민 간담회를 정례화하여서 주민들이 진행되는 사업의 진행 사항을 꼼꼼히 알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시민을 떠받쳐야 합니다. 그 순서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공약 검증 토론 방식과 똑같습니다. 김용석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구재영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1분 드립니다. 네, 우리 김용석 후보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국혁신당에 계시다가 아마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괜찮다면 조국혁신당을 탈당하신 이유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끝나신 건가요? 네. 그러면은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조국혁신당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에 제가 인천시당의 사무처장으로 그리고 서구 지역위원장으로 1년 사무처장은 15개월, 지역위원장은 1년 가까이 제가 조국혁신당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 혁신을 바라고 조국혁신당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거대 양당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정당에 들어가서 혁신의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몸담았던 그래도 정당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혁신을 보고 갔는데 그곳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혁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무소속이라는 이 길이 너무나 어렵지만 1월에 제가 탈당을 결심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간혹 길거리에서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한 것이 아닌가 여쭤보시는데 그렇진 않고 저는 공천 과정이 진행되기 이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고충을 알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무소속으로 이 선거를 치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누군가는 내야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저는 깨고 시민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그 구조를 깨고 싶어서 무소속 후보로 이 어렵지만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강범석 후보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뭐 공약도 그렇고 우리 김영수 후보의 여러 가지 자세와 철학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앞날에 정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저도 뭐 기본적으로 생각은 같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그 점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우리 김영수 후보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이 소각장 문제 같은 것은 사실은 어디에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결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냐는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결정의 주체에 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 구청장끼리 담판하고 저기가 말 안 들으면 빽 우리끼리 가겠다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프랑스 파리의 소각장에 있는 이신의 몰리뉴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장을 40년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싸우고라 토론하라 이야기해라 그래야 결론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 환경 정의에 대해서 이 구재용 후보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소각장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 우리 지역에 있는 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진행되는 과정들을 사실은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늘 보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옮길 건지 계속 지금 그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원하지 않는 시설을 저는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렵지만 저는 그 어려운 과정을 그 낱낱이 주민들께 좀 공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 사실은 소수의 주민들만 대표자인 주민들만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안다라면 사실은 이 훨씬 더 신뢰를 갖고 아마 구청장으로 재임하시는 그 기간에 더 신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밀실에서 그들끼리 토의하고 그들끼리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새로운 구청장 시대가 열리면 새로운 서해구청장님이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문제를 주민들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 결정 과정을 시간이 더 되더라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용석 후보의 공약 검증 토론은 마쳤고요. 이어서 구재용 후보의 공약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서구가 키워준 실력으로 서해구를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함께 키우고 육아의 부담은 덜어드리겠습니다. 24시간 365 돌봄센터를 설치해 돌봄 사각지대를 서해구가 제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 후 회복까지 서해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육아맘 가사돌봄 도우미 비용을 월 4회 지원해 엄마도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서해구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서해구 청년청을 설치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서해구 청년들이 경력도 쌓아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겠습니다. 챗 GPT와 같은 AI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2개월 지원해 청년 여러분의 취업과 자기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동네 약사를 도입해 어르신의 복약관리, 건강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가까운 공원 내에 소규모 파크 골프장을 설치해 언제든지 가볍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2만 원의 기본소득을 들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이어갑니다. 먼저 강범석 후보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 예, 유권자들은 이제 현명하십니다. 뭐 나에게 좋은 일 해준다고 하면 다 기뻐하시겠습니다만 바로 이게 무슨 예산에서 나올 것인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현재 쓰는 돈은 나중에 누가 갚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되게 훌륭한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현재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고 또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저는 뭐 돈이 없어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준다고 하시고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를 어떻게 끌어다가 이걸 하실지 보시면은 청년 AI 소프트웨어 구독료 그냥 총원대로 하면 거의 60억입니다. 어르신 기본소득 40억이 넘습니다. 그 뭐 파크 골프장 무슨 가사 도우미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나중에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사탕 관리처럼 하고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범석 후보님께서 예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1년에 12만 원. 이것은 누구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챗 GPT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동네 약사 도입 구독료 이런 것들은 제가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구의 예산과 또 실제로 적용되는 지역의 현황과 잘 파악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제가 예산의 서구청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범석 후보님께서는 우리 구청을 지난 4년간 운영하시면서 지금 제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와 유정복 시장 체제에 있었던 일인데요.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종합평가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또한 올해 인천시 감사에서는 5,120건이나 민원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서 기관 경고를 받았죠. 이렇게 구를 운영하신 것은 강범석 청장님이 성격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끊고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섭 후보께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 사실 구재용 후보님의 그런 공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그런 좋은 공약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용은 많은데 사실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혹은 와닿는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국회의원, 지역의 국회의원 같은 당이시니까 그리고 시장 그리고 대통령 원팀을 강조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지난 3번의 선거 모두 다 원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이 아닌 길거리에서 만나고 있는 현장 주민분들이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것들 강범석 후보님도 말씀하시지만 결국 서구가 이런 많은 사업을 하려면 재정 자립도 그 부분이 높아져야 되는데 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지금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 재정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정말 어떻게 그냥 단순히 말뿐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재정 자립도 재정의 규모의 문제는 구청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강범석 청장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격을 말씀 대단히 죄송한데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우유부단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에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 민주당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재정의 자립도의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에 하반기 들어올 세수의 편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갑을 양쪽 국회의원 두 분이 우리 민주당 출신이고요. 또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 박찬대 시장 후보님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자, 구재영 후보의 공약 그리고 이행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범석 후보께 공약과 관련해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뭐 무능행정하고 뭐 우유부단까지 나왔는데 우리 뭐 지적됐다는 사항 이렇습니다. 우리 서구는 일도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3년을 합치면 45만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고요. 지금 지적하신 5천여 건의 미이행 사태는 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답변 시간이 좀 늦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전체의 1% 선입니다. 지금 굉장히 과장된 거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좀 사실 뭐 이거 말고는 뭐 서구청 행정에 대해서 지적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렇다는 말씀 더군다나 서구 공무원들은 1인당 450명이 넘는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다른 인접 구에 비해서는 2배, 3배, 심지어 10배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좀 격려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공약으로 말씀드릴 것은 AI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AI 시대에 대한 거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서구청에서는 제가 볼 때는 AI 시대 역시 그 기반이 되는 뿌리 산업, 기초 산업, 소재 산업 이런 중소기업,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AI 산업도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서구는 김포와 시와 연결되는 거의 마지막 남은 수도권에 제조업 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노후와 영세 시설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소기업, 중소기업들을 지원 육성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AI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서구에는 스타필드에 4만 5천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평상시에는 12,000석 규모의 2만 1,000석 규모의 야구장입니다만 이 스타필드 실내 공연장은 우리 BTS나 블랙핑크나 뭐 테일러 스위프트나 뭐 레이디 가가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이끌어올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지 스피드오버 시킬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해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범석 후보의 공약 내용을 들어봤고요. 이에 대한 질의응답 이어갑니다. 김용섭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강범석 후보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구청장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구청장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회, 7회, 8회 선거 결과를 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6회 당선자 중 6회에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죠? 네, 6회 당선자 중 7회 민주당 이제 7회에는 낙선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6회 당선됐던 국민의힘 그 당시 보수 후보들 중에서 7회 때 가장 민주당 후보가 가장 큰 차이로 낙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6회 득표한 그 비율과 7회 득표한 비율을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보수 후보들 중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6회에서 8회의 평균 득표를 보면 후보님께서는 21.7%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주민들께 능력을 검증받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주민들께서는 잘 알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의 경우는 이게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인지 시장이 해야 될 일인지 뭐 정부 장차관이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사실 우리 청라만 하더라도 이게 인천시의 업무인지 경제자유구역청의 일인지 서구청에 맡아야 하는 일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확한 구분을 가지고 민원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그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는 사실은 정치 구도상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고 사실은 청라에 약속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서구 주민, 청라 주민들의 대단히 많은 이제 불만이랄까 아쉬움이 많았던 시기이고 그것이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든 제 책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 저한테 많이 쏟아졌던 걸로 보고요. 하지만 반대로 4년 뒤에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는 그때 18년도에 판단이 아이고 우리가 좀 심했나 보다. 이 사람이
다시 하면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에게 다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4년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하지만 저는 이게 구청장 일이 아니고 뭐 누구 일이라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 시장 누구 동원해서 하겠다.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서구 일은 서구청장이 서구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재용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우리 강범석 후보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인천시장님이 같은 당 아니십니까? 같은 당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기관 경고까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데 같은 당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관 경고를 받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제가 억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청라 소각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용섭 후보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용역비와 운영 예산은 약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15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꾸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청 직원 한 명이 상대해야 되는 주민 숫자는 450명이 넘습니다. 우리 옹진군 같으면 31명입니다. 다른 지역은 대개 100명에서 200명 단위들이 많습니다.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더 많은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고 더 많은 민원을 상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당 기간 동안 서구에 접수된 민원의 총수는 45만 건이 넘습니다. 같은 기간 남동구는 30만 건이었고요. 부평구는 20만 건이었고 미출구는 21만 건, 옹진구는 15,000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답을 안 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 답변 기간, 이거는 일주일 안에 답을 줘라, 이건 2주일 안에 답을 줘라는 기한이 있는데 그거를 며칠 늦은 겁니다. 사실은. 심지어 어떤 경우는 6시까지 답을 못하고 7시에 띄웠다고 해서 그것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원들을 좀 격려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뭐 비난하는 건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들도 다 들어가 계시고 거기서 어떻게 의견이 엇갈려서 합의가 안 되는지는 사실은 아시는 주민들은 다 압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자기가 대표하는 그 작은 지역의 의사를 대변하다 보니까 합의가 쉽게 되지 않은 측면이 현실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2번에 이은 공약 검증 토론을 통해서 새 후보의 공약과 이행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말 불꽃 튀는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보들께 2분씩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라도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순서에 의해서 김용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2분 드립니다. 두 후보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셨던 절반의 시민들, 정치가 내 삶을 바꿔준 적 없다고 등 돌리신 주민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난 3번의 지방선거 모두 대통령, 시장, 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이었습니다. 3번이나 원팀을 이미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원도심의 골목길은 그대로입니다. 청라 IC도 그대로입니다. 상가는 공실이 넘쳐나고 시티타운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충분히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색깔을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실 건가요? 정치에 등 돌리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 한 명 투표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 선거에서 서구청장 후보 1위와 2위 표 차이는 불과 5,039표입니다. 반면 서구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는 약 25만여 명입니다. 분구 이후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침묵하는 시민은 여전히 십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중 30%만 투표장에 나오시면 정치판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절반이 침묵하는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움직이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전선거 투표일 그리고 6월 3일 한 번만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14년을 서구에서 이웃으로 살아온 내 아이 아빠 5번 김용섭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무소속 기호 5번 하이파이브 김용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구재용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역시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서해구의 미래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얽매긴 낡은 행정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예산관리 실패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불통과 무능의 시대를 끝내고 힘있고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 구재용 그동안 성과로 준비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과 보좌관으로 일하며 수년간 멈춰있던 인천대로 지하화 정상화의 물꼬를 텄고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국무총리 표창과 행안부 장관 표창을 연이어 수상하며 행정력과 실행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새로운 서해구 시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일할 수 있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원팀, 압도적 추진력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는 빠르게 풀어내고 막대한 예산 지원까지 끌어오겠습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께서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을 막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민 여러분의 손으로 마지막 남은 윤석열 지방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완성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서해구청장, 힘있는 여당 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구재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강범석 후보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끊임없이 뭐 공격을 하시고 비난하십니다만은 이렇게 객관적인 실적입니다. 구청은 종합행정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동안의 서구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온 제가 만들어온 이 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납니다. 한쪽 날개만 가진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날개가 너무 커져버린 새도 날 수 없습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도 날 수 없습니다. 뭐 부족하고 실망스러우신 점 잘 알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균형을 잡아주십시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했으면 국민 여러분이 그 자리를 조금은 메워주십시오. 바람처럼 폭풍처럼 누구를 혼내주면 당장은 시원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뽑힌 사람들이 해놓은 결과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좀 냉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재용 후보 끊임없이 국회의원과 시장과 대통령에게 합니다. 대통령이 자치구의 예산을 직접 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특별교부세 연간 몇십억 수준입니다.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구정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라도 공문서 위조, 명예훼손, 뇌물공여, 그리고 산지관리법 위반, 그린벨트법 관리 위반 이런 식으로 구청이 해야 되는 업무를 위반한 적이 없는지 주민 여러분이 똑똑히 봐주십시오. 네. 자,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모든 순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구의 미래를 위한 적임자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됐길 사회자로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투표는 단지 후보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참여입니다. 변화는 누군가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일 때 비로소 시작이 되죠. 여러분의 한 표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6월 3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본 투표일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린 좀처럼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어지러운 생각들에 잡힌 이유 매일 바삐 돌아가는 지구 탓일 거야. 나는 한너위 음악처럼 자유롭고 싶지만 내 문 한 칸에 갇혀 있다는 걸 지금 어딜 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가끔 모른 척하고 싶은 날들이 있지. 어른이지만 어른스럽다는 말은 아직 어색해요. 비틀거리다 깨지는 두려움은 언젠가 설렘으로 바뀔 거란 걸 난 알아. 이 마음의 상처는 청춘의 징표. 우리는 서로의 좋은 반창고 상처투성이에 손을 맞잡고 다시 비틀비틀 짝잡고 비틀비틀 짝잡고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길이 무섭다도 시간은 우릴 기다려주지 않지. 자신 없는 너의 걸음에 힘이 돼주고픈 내 마음을 넌 이미 알고 있는지. 사랑스러운 눈가에 맺힌 눈물 부끄러운 마요. 얼룩진 베개 위로 가득한 한숨 언젠가 예쁜 꽃을 피울 거란 걸 난 알아. 이 마음의 상처는 청춘의 징표. 우리는 서로의 좋은 반창고 상처투성이에 손을 맞잡고 다시 비틀비틀 짝잡고 비틀비틀 짝잡고 비틀비틀 빙글빙글 비틀비틀 빙글빙글 비틀비틀 빙글빙글 또다시 비틀비틀 짝잡고 비틀비틀 짝잡고 웃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잃지 않도록 다시 비틀비틀 짝잡고 비틀비틀 짝잡고
It's over tonight. Stop, people. Stop letting this world break. Paris in the sky. Did you hear that? You heard that? What's the sound? Back in the day,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일종의 사랑. 괜찮았지 혼자 있어도 할 일 없이 천장만 봐도 필요 없어지고